여기 AI 시대를 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챗GPT를 세상에 공개하며 생성형 AI 시대를 개막한 사람 샘 얼트만. 솔직히 저는 역사뿐 아니라 어떤 단계적인 상태, 즉 버전은 진화 과정처럼 계속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61점. GPT 개발을 총괄한 수석 과학자 엘리아스 스케바. 특히 근미래의 초지능 AI가 우리를 돕는 친구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 진짜 속마음과 의도를 정직하게 말하도록 만드는 일, 이 질문은 극단적으로 심오한 문제로 격상케 될 것입니다. 61점. 그리고 이 모든 AI를 구동하는 하드웨어 생태계를 구축한 인물 젠슨 황. 우린 낙관주의와 책임의식 그리고 야망을 갖고 미래에 동참해야 합니다. 61점. 이 시대를 만든 거인들이 왜 똑같이 강연 점수에서는 꼴찌일까요? 사이언스 아담이 지난 1년간 섭렵한 대본을 갖고 AI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19명의 강연을 MIT의 전설적인 스피치 강의 윈스턴의 별로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AI 거장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윈스턴의 별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순위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패트릭 윈스턴, MIT AI 랩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교수입니다. MIT의 How to Speak 강연을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이름을 따서 윈스턴의 별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알파벳 S로 시작합니다. 그는 무려 40년간 1월 달에만 여는 말하기 강연으로도 유명했죠.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통째로 다뤘습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상이 끝난 뒤에 꼭 시청하십시오. 윈스턴은 좋은 강연을 가르는 5개 기준을 남겼습니다. 이걸 5개의 별, 5S라고 부릅니다. 상징, 슬로건, 놀라움, 두드러진 아이디어, 그리고 스토리. 각각 20점, 합쳐서 100점 만점. 키노트이건 대학 강연이건 단순한 프리젠테이션이든 좌담이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형식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오직 발화자의 멘트에만 집중해서 봐주는 것 없이 점수를 매겼죠. 물론 객관적 측정이 아닙니다. 기준은 패트릭 윈스턴이 설계했고 거기에 점수를 매긴 건 사이언스 아담이 내렸죠. 그래서 더 기준을 숨기지 않고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평가 대상은 그동안 사이언스 아담이 직접 번역하고 더빙해온 강연들 가운데 추린 19편입니다. 그런데 별점을 공개하기 전 지금 칠판에 하나둘 떠오른 이 19명의 얼굴 눈치채셨겠지만 이는 제가 손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은 AI 영상 제작 플랫폼 플로바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AI 영상 제작은 일종의 블랙박스였습니다.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치고 결과를 기다리며 운에 맡겨야 했죠. 첫 컷의 주인공이 다음 컷에선 다른 얼굴이 되고 톤앤매너가 수시로 붕괴되는 이른바 가차의 연속이었습니다. 플로바는 이 단절된 경험을 끝냅니다. 작업은 AI가 하되 통제권은 철저히 인간에게 둡니다. 가장 단적인 사례가 캐릭터 연출입니다. 캐릭터가 들어가는 영상을 만들려면 플로바 안에서 스토리보드에 키 엘리먼트 한 장을 만듭니다. 키 엘리먼트가 뭐냐고요? 말하자면 기준이 될 캐릭터 시티입니다. 생성한 영상에서 캐릭터가 움직일 테고 또 여러 영상을 만들 때 캐릭터를 비추는 앵글이 다 다릅니다.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캐릭터 시트가 필요하고 플로바에서는 그걸 키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키 엘리먼트와 함께 자연어를 입력하면 수많은 영상 쇼트 속에서도 변치 않는 앵커로 작동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찰스 다윈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이미지로 생성해봤습니다. 중간에 여러 모델로 바꾸고 또 수십 장을 뽑아도 기준이 된 캐릭터의 고유한 외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생성된 이미지들을 곧바로 영상화 단계로 밀어넣습니다. 플로바는 이미지 질감과 캐릭터의 연속성을 그대로 바인딩합니다. 이미지가 영상이 되는 과정이 하나의 파이프라인 안에서 이탈을 크게 줄이고 끊김없이 이어집니다. 자, 탑7을 보기 전에 떨어진 11명부터 봅시다. 그런데 이 탈락자들이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충격적인 공통점 하나. 벤 호로위츠,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샘 얼트만 세 사람 모두 5개의 별 중 스토리 항목에서 20점 만점 중 단 4점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화 속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느라 자기만의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한 거죠. 마크, 당신 말대로 20세기에만 인류는 이 사회 시스템 실험을 수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기술적 비전을 빅테크로 스케일업하는 실리콘밸리 투자자 벤 호로위츠. 그는 같은 무대에 있던 동업자에게 질문만 던지다 끝났습니다. 그 동업자는 잠시 후 아주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음, 무대 인터뷰라는 형식의 천장. 명품 제국 루이스 비통 모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하지만 이 거대한 투자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위조품으로부터 가치 보호를 넘어 기술을 통해 우리 장인 정신을 가장 완벽한 상태로 통제하고 보존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기술은 그저 우리의 장인 정신을 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금융계의 현인 레이 달리오. 나의 빚은 곧 당신의 자산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죠. 당신의 빚은 곧 나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내가 갚아야 할 빚이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많다면 내 빚 문서를 자산이라고 들고 있는 당신은 슬슬 불안해지겠죠.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70점. 날카로운 통찰은 있었지만 무대 위 인터뷰라는 형식이 그들의 스토리를 토막냈습니다. 이 형식에서 그나마 천장을 살짝 넘긴 건 중국이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세상은 개인으로서 자유가 잠식되고 권위주의가 확산되며 소규모 국가들은 굴복을 강요받는 세계관입니다. 74점을 받은 팔머 럭키 한 명뿐이었죠. 그리고 콜드 오픈에서 보셨던 그 장면, 젠슨 황과 일리아 수스케버가 똑같이 최저점이었던 이유, 둘 다 졸업식 축사였습니다. 졸업식 무대는 격려와 감동을 요구하지 칠판 위 정밀한 설계도를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두 거인 모두 심볼, 즉 상징 항목에서 0점. 졸업식 연설은 별을 빼앗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한 명, 엔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오히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 압도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거라 확신합니다. 다만 물리법칙을 무시할 만큼 무한히 빠르지는 않을 거란 뜻이죠. 77점. 탑7 문턱에서 단 2포인트가 모자랐습니다. 데이터 센터 속 천재들의 나라라는 그의 표현은 만점에 가까웠지만 그 역시 팟캐스트라는 대화 형식의 덫에 걸렸습니다. 자, 형식의 덫을 뚫고 생존한 8명. 지금부터 진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7위, 스탠포드의 전설적인 강의실 CS230 앤드류 응.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머신러닝을 가르친 AI 시대의 교사입니다. 그의 강의는 늘 한 곳을 향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가 던진 슬로건은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안전벨트만 맸다면 이제 그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마십시오. 팀장 승인, 교수의 허락, 투자 결정,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허락받지 않는 혁신, 그것이 바로 코딩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만들라는 거죠. 슬로건 16점. 그런데 그의 진짜 한방은 숫자였습니다. 이제 1대8 같은 숫자는 옛말입니다. 개발자 한 명당 기획자 한 명이 붙어야만 이 AI의 폭주하는 속도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획 대 개발자 8대1이던 비율이 1대1로 뒤집혔다. 산업 현장의 통념을 단 하나의 숫자로 붙습니다. 서프라이즈 점수 18점. 다만 그를 더 높이 끌어올리기엔 상징이 약했습니다. 지능형 레고 블록이라는 비유는 좋았지만 강연 전체를 지배하진 못했죠. 심볼은 고작 10점에 그칩니다. 종합 79점. 살아남은 8명 중 막내.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는 AI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AI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순위엔 그런 교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6위는 2명입니다. 정확히 같은 점수 80점. 그런데 이 둘만큼 정반대인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은 인류에게 경고를 보냈고 다른 한 명은 우주를 가리켰습니다. 먼저 AI의 대부 제프 힌튼. 딥러닝을 세상에 꺼내놓고 노벨상을 받은 뒤 자신이 만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 남자입니다. 그의 강연은 경고로 가득했죠. 이 증류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아보자면 우리가 AI에게 이미지, 인식을 가르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진을 보여주고 그게 뭔지 맞히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AI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며 이건 BMW야 라고 정답을 알려줍니다. 학습이 아주 잘 된 LLM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를 1로 했을 때 이건 BMW일 확률이 0.9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일 확률은 0.1 정도 되네요. 자, 여기까지는 뻔하죠.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작은 확률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쓰레기 트럭일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근일 확률은 10억 분의 1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극소 확률. 그러나 힌트는 바로 그 미세한 숫자 속 기계가 세상을 배우는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프라이즈 점수 18점. 그리고 그가 만든 단어, 필멸의 연산. 생물학적 뇌와 디지털 뇌의 결정적 차이를 한마디로 압축했죠. 단 후반부에 철학적 사변이 길어지면서 스토리는 14점에 머뭅니다. 그리고 같은 80점, 정반대 유형의 인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테라팹 키노트에서 그는 지구를 벗어나자고 말합니다. 문명을 키우고 싶다면 우주에서 동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는 극히 적습니다. 지구 자체가 우주의 먼지 한 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현재 인류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총량은 태양 에너지의 1조분의 1입니다.
여기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류 전체의 에너지 생산량을 100만 배 늘린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에 머뭅니다. 지구는 너무 좁다. 극단적인 수치 대비로 우리의 사고를 단박에 우주로 끌고 갑니다. 서프라이스 역시 18점. 흥미로운 건 여기입니다. 머스크의 스토리는 18점. 훌륭한 점수입니다. 지구의 한계, 우주의 무한, AI와 로봇 이렇게 이어지는 서사가 흔들림이 없었죠. 평소 그의 들쭉날쭉한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로 같은 80점. 그러나 힌트는 상징에서, 머스크는 스토리에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한 명은 인류의 끝을 경고했고 한 명은 인류의 다음을 가리켰습니다. 점수는 같아도 별이 빛나는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5위 안드레이 카파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이끌었고 오픈 AI를 공동 창업한 AI 업계의 진짜 테크니션입니다. 그는 지금의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 녀석들을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곳까지 아직 충분히 졸업시키지 못했습니다. 제 클라우드 코드나 코덱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초딩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들이 박사급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인지적으로는 여전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반트 키즈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동시에 어딘가 미성숙한 아이들. 현재 AI의 본질을 단 한 단어로 박아넣습니다. 슬로건 점수 18점. 그리고 그의 가장 강력한 한방. 알고 보니 그 DHDHD라는 문자열이 심판 모델을 완벽하게 속이는 적대적 예제였던 겁니다. 의미도 없는 문자 몇 개가 AI 심판을 완벽하게 속인다. 거창한 통계 대신 단 하나의 황당한 예시로 AI의 치명적 허점을 증명합니다. 윈스턴이 말한 단 하나의 극단적 예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서프라이즈 점수 19점. 그는 인간의 망각마저 뒤집습니다. 세세한 기억을 지워버려야만 전체를 꿰뚫는 패턴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건 결함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기능이라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카파시는 단독 강연이 아니라 팟캐스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 2점 차로 탈락한 다리오 아모데이와 동일한 진행자, 똑같은 형식이었죠. 그런데 카파시는 82점, 다리오는 77점, 5점 차. 여러분, 발표 형식이 같아도 자기 이야기를 얼마나 단단히 끌고 가느냐가 가치를 가른다는 지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화의 덫은 그에게도 작동했죠. 스토리는 14점. 만약 이게 단독 강연이었다면 훨씬 위였을 겁니다. 종합 82점. 카파시는 5위입니다. 4위는 유발 하라리. 그런데 잠깐, 그는 AI를 만든 적도 코드를 짠 적도 없습니다. 사피엔스를 쓴 역사학자죠. 그런 그가 AI 거인들의 강연 평가 4위에 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대중적 영향력은 차치하더라도 AI의 정의부터 뒤집는 발언 때문입니다. 시작해봅시다. AI란 무엇인가? AI라는 용어가 너무 남용되었어요. 그 실제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automation, 즉 자동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AI는 주체성, 즉 agency를 의미합니다. 자동화가 아니라 주체성. AI는 우리 손에 쥐어준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적 행위자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의 대비로 AI의 본질을 갈아엎습니다. 슬로건 점수 16점. AI가 어떻게 통제에서 벗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킬러 로봇이 아니라 기업을 생각하십시오. 킬러 로봇이 문제가 아니다. 경영진도 주주도 없이 오직 AI만으로 운영되는 기업이 다가온다. SF 클리셰가 아니라고 그는 외치죠. 서프라이즈 점수 18점. 그가 남긴 서늘한 통찰. AI의 A는 아티피셜이 아니라 에일리언이어야 한다고. 하라리는 단독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덫에 걸리지 않았죠. 스토리 17점. 정치 붕괴에서 시작해 AI의 이질성을 거쳐 신뢰의 회복이라는 결론까지 흔들림 없이 직진합니다. 기술자도 CEO도 아닌 역사학자가 단단한 별을 그렸습니다. 종합 83점. 3위는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를 쓴 AI 시대의 예언자. 수십 년 전부터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는 그 순간을 예측해온 미래학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만점을 받아냅니다. 먼저 그의 슬로건. 우리는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기술로도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신성한 마법처럼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생물학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일 뿐입니다. 노화도 질병도 결국 코드일 뿐이다. 생명을 IT 언어로 단번에 재정의합니다. 슬로건 점수 18점. 그리고 이 영상에서 손에 꼽는 순간 그가 AGI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2029년의 AGI는 자신의 그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숨길 줄 아는 단계입니다. 만약 그 AI가 아인슈타인의 파레소나를 연기한다면
바이올린 질문에 완벽한 음악 이론을 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쑥스러운 듯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 곡은 제 손가락이 굳어서 잘 안 되네요. 하지만 모차르트의 그 선율, 마치 우주가 팽창하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인간의 서툼과 취향까지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것,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재능, 그게 바로 2029년의 AGI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AGI의 기준은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서툰 척할 줄 아는가입니다. 능력의 고도화가 아니라 능력의 은폐, 기계와 인간을 가르는 경계를 전복시켜버립니다. 윈스턴이 말한 결정적 차이의 완벽한 표본, 두드러진 아이디어 20점 만점, 뇌를 펴면 빛이 볼 크기라는 시각적 비유, 모더나 백신을 48시간 만에 설계했다는 사례. 놀라운 건 커스와일조차 좌담, 즉 대화 형식이었다는 겁니다. 스토리는 14점으로 깎였죠. 그럼에도 86점, 형식의 덫을 콘텐츠 밀도로 뚫어냈습니다. 종합 86점, 무려 3위입니다. 2위는 마크 앤드리슨. 기억하십니까? 아까 벤 호로위츠가 질문만 던지다 끝났다고 했던 그 토론. 호로위츠가 계속 질문을 건넸던 상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같은 무대, 같은 형식. 그런데 호로위츠는 64점, 앤드리슨은 88점, 무려 24점 차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호로위츠는 묻는 사람이었고 앤드리슨은 답하면서 자기 세계를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슬로건부터 다릅니다. 저는 이걸 그냥 치토스와 마약 시나리오.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가 맞이할 디스토피아. 소파에 늘어져 약에 취한 가축의 삶을 단 하나의 구절로 박제합니다. 슬로건 18점. 그리고 그의 인사이트. 실리콘밸리에서 혹은 월스트리트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완전 잘못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기술과 시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효율을 높여줄 수는 있어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와 왜, 기술이 줄 수 있는 것과 결코 줄 수 없는 것의 경계를 두 개의 의문사로 갈라놓습니다. 두드러진 아이디어 19점. 가장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앤드리슨은 대화형이었습니다. 다리오도 카파시도 커스와일도 스토리에서 무너졌던 그 형식. 그런데 앤드리슨의 스토리는 17점, 거의 단독 강연 수준입니다. 사랑은 확장되지 않는다에서 출발해 돈은 상호 이익의 대리인이라는 결론까지. 자유로운 대화 흐름 속에서도 자기 논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화형이라는 가장 불리한 형식에서 88점. 어쩌면 진짜 괴물은 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종합 88점, 19명 중 2등. 이제 1등만 남았습니다. 이 쟁쟁한 강연들을 모두 제치고 정상에 선 1위는 여러분이 AI 거장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대망의 1위, 엔비디아의 황제도 GPT의 아버지도 특이점의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1위는 하버드의 컴퓨터 입문 강의 CS50 데이빗 말란. AI를 만든 사람이 당연히 아니고 AI를 비판한 회의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는 AI 시대에 하버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직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 순수한 강연자입니다. 그리고 95점, 2위와도 무려 7점 차, 압도적 1위입니다. 무엇이 그를 정점에 올렸을까요? 두 개의 만점 때문입니다. 먼저 이 영상에서 유일하게 상징 만점을 받은 장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찾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요. 우리는 훨씬 더 직관적이고 더 빠른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멍청한 방법은 이제 그만두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을 써봅시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찾나요? 첫 페이지부터 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충 중간쯤을 펴겠죠. 자, 딱 절반을 폈습니다. 여기를 보니 M이 아니라 T로 시작하네요. 그렇다면 마이클 스미스는 어디 있을까요? 왼쪽 뭉치에 있을까요? 오른쪽 뭉치에 있을까요? 당연히 왼쪽에 있겠죠. M은 T보다 앞에 오니까요. 그 말은 즉 이 오른쪽 절반은 스미스를 찾는 데 있어서 완전히 100% 쓸모없는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마이갓, 우리에겐 이 부분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갖다 버리세요. 자, 이제 문제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무대 위에서 반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또 반으로. 탐색 범위를 절반씩 줄이는 알고리즘을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줍니다. 추상적 개념이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부서지는 거죠. 심볼 점수는 20점 만점. 그리고 두 번째 만점은 전화번호부가 더 두꺼워져서 전 세계 인구 혹은 페이스북이나 구글 사용자 수만큼 약 40억 명 이름이 적혀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첫 번째 방법으로 마이크 스미스를 찾으려면 최악의 경우 40억 번을 넘겨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못 찾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책을 반으로 찢고 또 찢는 방법을 쓴다면 몇 번이나 찢어야 할까요? 40억 명을 반으로 줄이고 20억, 10억, 5억 계속해서 반으로 줄여나가면 딱 한 명 남을 때까지 과연 몇 번이나 걸릴까요? 단 32번입니다. 믿겨지십니까? 40억 번 대 32번. 이건 속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40억과 32, 이 단 숫자 두 개로 알고리즘 효율이 무엇인지를 영원히 각인시킵니다. 설명도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서프라이즈 점수 20점 만점.
이 영상을 통틀어 2개의 별에서 동시에 만점을 받은 사람은 데이빗 말란 단 한 명뿐입니다. 코딩 기술은 그저 부작용일 뿐이라며 강의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손가락과 전구로 이진법을 가르치고 입력과 출력이라는 단일한 프레임으로 전체를 꿰뚫었습니다. 5개의 별이 거의 빈틈없이 빛났습니다. 비밀은 단순합니다. CS50은 데이빗 말란이 19년간 다듬어온 그의 무대입니다. 다른 거인들의 일회성 키노트와는 갈고 닦인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AI를 만든 천재들도 AI를 경고한 현인들도 제쳤죠. 정점에 선 건 AI 시대에 가장 정밀하게 가르치는 법을 아는 한 명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순위에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샘 얼트만, 일리아 수스케바, 젠슨 황. 왜 AI 거인들이 공동 61점으로 꼴찌였는가? 답은 형식이었습니다. 단독 강연의 천장은 95점, 대화형은 88점, 무대 인터뷰는 74점. 어떤 무대에 서느냐가 윈스턴의 별 최대치를 미리 정해버립니다. 그렇다면 1등 데이빗 말란을 다시 봅시다. 그는 가장 유리한 형식인 단독 강연에서 19년간 다듬은 강의를 폭발시켰습니다. 반면 2위 마크 앤드리스는 가장 불리한 대화형 토론에서 무려 88점을 만들었죠.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섰다면 순위는 그대로였을까요? 무대는 천장을 정합니다. 단독 강연은 95점, 대화형은 88점, 인터뷰는 74점. 거기까지는 형식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천장에 누가 닿았는가는 무대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단독 강연에 섰다고 모두가 95점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무대가 한계선을 긋고 화자가 그 한계를 시험합니다. 여러분의 1위는 누구인가요? 지금껏 보았듯이 1차적으로는 무대가 강연의 별을 좌우했습니다. 그런데 AI 영상 제작도 동일합니다. 결국 도구가 결과를 좌우하죠. 그리고 그 통제권을 온전히 사람에게 돌려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죠. 판단은 누구보다 빠르지만 그 판단을 실행할 기술도 비용도 개인이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수십 개의 AI 모델을 일일이 가입해서 장점만 골라 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플로바 활용은 이미지 영상 제작에 있어서 좋은 대안입니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벅찬 기술적 병목을 한 곳에서 풀어주죠. 이런 구조적 안정성을 만드는 핵심은 스킬 시스템에 있습니다. 스킬은 단순 프롬프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카메라 무빙, 조명, 색감, 캐릭터 유지 로직을 하나의 실행 가능한 문서로 규격화하는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연출력과 작업 습관은 휘발되지 않고 재사용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축적됩니다.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플로바는 당신이 어떤 호흡과 비주얼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단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지 생성을 위해 이 창을 띄우고 영상 생성을 위해 저 창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주요 모델 상당수가 한 화면에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모델들이 플로바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 모델들이 따로 도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서로 넘겨받으며 함께 굴러갑니다. 그렇게 만든 컷들은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오릅니다. 순서도 길이도 리듬도 최종 편집은 사람의 몫입니다. 운에 맡기는 단발성 생성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된 연속성. 플로바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실행은 AI에게 맡기되 판단은 사용자가 한다. 렌더링도 수십 장 버전 생성도 플로바가 떠맡지만 그중 무엇을 고를지는 끝까지 사람이 정합니다. 여러분만의 프라이빗 AI 제작 에이전트 플로바였습니다.